안녕하십니까, 김군입니다. 2026년 2월 7일 시행됐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해하고 바로 암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쪽 학습으로 나눠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주 흔함리 유적체험 프로젝트.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오기를,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탄화미,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그죠? 어느 시대냐. 라는 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 즉, 암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사기고선 비켜, 벼반 부어서, 덧셈미 송불, 울반 고장.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시대에 대한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암기하기 위해서 압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내용을 쓸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민문이 토기라고 나와 있죠. 자, 민문이 토기, 그렇죠? 자, 민문이 토기.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비살무늬 토기가 있었죠.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흠집을 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비살무늬 토기라는 건데, 자, 민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달 돌칼에 그렇죠, 반달 돌칼의 모형으로 이제 벽시 이런 거를 자르게 했다. 이제 반달 돌칼. 그 다음에 이제 탄화미 이제 오래돼 가지고 벽시가 이제 탄화돼서 발견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언제 시대냐 이거죠. 언제 시대냐? 자, 청동기 시대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청동기 시대. 그럼 청동기 시대는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더 알아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요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이고선 비켜, 벼반 부어서 더셈이 성불 울반 고장. 여러분들이 구단하듯이 요거를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생산 능력이 이제 늘어나고 정착 생활하면서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높고 낮음의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고인돌이라는 거죠. 고인돌. 고인돌이 이제 크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대족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계급을 알려주는 게 바로 고인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사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파양 동건 거친무늬 거울 이런 것들 나오고 벼가 나오고 이제 반달돌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부여, 여주 등이 이제 그 벽시 탄화된 벽시가 나온 곳인데, 구석기 시대에 청주 소롤이라는 곳에서 이제 탄화된 벽시가 발견돼요. 그래서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지, 처음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본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14,000년에서 17,000년 정도 전에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거예요. 언제? 구석기 시대 때. 근데 왜 이걸 소개하느냐? 벼농사 하면은 청동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시험이 나왔으면은 최초 시작은 청동기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덧띠 세기무늬 토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민무늬 토기, 그죠? 민무늬 토기.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 그 다음에 미송이식 손잡이가 있는 토기, 송문식 토기, 뭐 붉은 칸토기 등이 이제 청동시대를 대표합니다. 울주방구대의 바위그림, 고령장기대의 바위그림 등이 이제 기하학적 무늬가 있다는 거죠. 울주방구대는 이제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바위그림이 유행한 게 언제라고요? 청동기라고 하죠. 청동기. 그래서 청동기 하면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써놓아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압축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크게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철제 무기 하면 당연히 철기시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이런 것들 이제 철기시대 한참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중왕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도 철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동기가 되겠죠. 철기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뗀석기 하면 동막불 떼니 이렇게 하죠. 뗀석기, 주먹도끼라는 건데 떼어내고 나머지를 이제 쓰는 거죠. 그걸 이제 뗀석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하게 손 봐가지고 할 때는 이제 잔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뗀석기, 잔석기는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 공부는 이제 제가 50강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가락바퀴 뼈바늘, 갓배자 토동, 이거는 이제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지만 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암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청동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사회고선 비켜 벼반 부어소 더세미 송불 울반 고장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그렇죠 고인돌. 그러니까 고인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두 가지만 외우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계획발생 나왔죠. 사유재산 계획발생 사기고선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자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기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같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하프 노트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트죠. 그렇죠? 써볼 수 있는 거니까.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라가 어디냐 이거죠. 그렇죠? 자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한 나라 그렇죠? 한 나라가 있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거왕 해가지고 이제 서파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거왕의 맞서 이렇게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 나라가 사신을 보내왔는데 그 사신을 송별하던 사람 장을 죽였다는 거죠. 한 나라 사신이 죽였다는 게 열받으니까 이제 우거왕이 또 서파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엄청난 갈등이 있어가지고 한 나라 왕 부제가 이제 공격합니다. 어디로 공격해요? 여기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거죠. 원래 조선인데 이성계 조선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불러준 것뿐이죠. 고조선은 자 단왕제일 단군 왕검이 세웠죠, 그렇죠? 그리고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지배자니까 재정 일치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령, 만주, 한반도 북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비파양동, 거치몽이, 거울, 탁자식, 고인돌, 위성식 등이 발견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만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가 나라를 차지하죠.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중개무역으로 발달한 나라가 이제 위만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팔주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60여 개로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랑 같은 이제 식민 지배하는 현을 네 군데를 설치했다라는 게 이제 한 나라의 침입으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108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나라로서 옳은 것은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옳은 것이 뭘까요? 바로 범금 8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금했다는 거죠. 뭐를 범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살사상곡 도노오공 파란지. 무슨 말이냐?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 인명을 중시했다는 내용이죠.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아라.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 아니면 50만전 내라. 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나라 역사서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세 개만 나오지만 이제 인명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니까. 노비제니까 신문제 사회라는 거. 50만전 화폐에서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고조선의 범금 8조 또는 8조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몇 개로 60개로 증가됐다라는 것들이 바로 요 내용에서 암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압축해갖고 암기하는데 그 압축해서 암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연상과 노래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다낭제일 요만한 비켜탕미 위철중 파란 우유랑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한 내용도 50강. 자, 50강만 하면은 최소한 6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왜냐면 60점 이상 맞아야 이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보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과 답과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1번은 옥민골이에요. 옥민골이 뭘까요? 옥저라는 곳에서 옥토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안가고 그리고 이제 평해지대다 보니까 해산물도 풍부한 거죠. 그래서 옥토 지역에 민면을 이제 골장지가 있었다는 거죠. 어린 며느라이를 이제 사갖고 오는 매매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옥저의 민면의제다라는 거죠. 정사함회의, 제가회의, 화백회의라는 게 있는데 화백회의는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만장일치제 신라제도죠. 그 정사함이라는 암자에서 이제 총리를 뽑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정사함회의 백제입니다. 제가회의는 고구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출도 하면은 이제 마가우가 저가구가라는 가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왕을 추대하지만 왕도 끌어내기로 했다는 게 바로 이제 부여의
사출도입니다. 사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욕살 철역은지. 그냥 앞에 것만 하면 욕을 처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성은 욕살이라고 작은 성은 철역은지라고 하는 성주를 이제 두었다라는 건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 요거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보기에 대한 해설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이해와 암기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